자,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 서방에 비해 젠더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 운동 이런 게 미국 서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죠. 미국 서방은 지금 트랜스 열풍이 미국 같으면 어마무시합니다. 트랜스가 아니면은 어디에다가 명함도 못 내요, 명함도. 트랜스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했다? 그럼 그 샤플인가 뭔가 하는 그 좌파 쪽의 유명한 흑인 정치 코미디언 하루아침에 박살나 버리잖아요. 나는 생물학적 남녀 성구별이 맞는 것 같다. 그 소리 했다가 박살났거든요. 좌파인데. 트럼프 무지하게 깐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트랜스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뭐야 그 예를 들면은 그 누구지? 저기 뭐야 그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남자 수영 선수가 여자로 트랜스라고 주장을 하고 여자 수영대회 나가서 여자 아이빌리그 여자 수영대회를 다 휩쓸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손 놓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박수치고.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행정명령이 남자에서 여성으로 트랜스한 사람들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바이든이 서명한 첫 행정명령인데 바이든이 임명한 그 국내 보건 책임자 그 이제 사성 장군을 만들거든요. 민간인을 군복을 입혀가지고 별 4개 달아줘요. 미국이 그 보건 책임자를 그 남자에서 여성으로 트랜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 잘못 꺼냈다가 박살나는 이빠른 소리 했다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CRT, 그러니까 노예제와 백인 우월주의가 지금의 미국 및 서양 문명을 만들고 운영해온 기본 원리다. 여기에는 아주 체계적인 인종차별이 깔려있다.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깔려있다. 피부색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뭐 이런 거죠. 기후변화,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뭐 이런 그 공포감. 이걸 정부가 나서서 막 떠들고 특히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정부가 나서서 떠들고 저거가 사회의 주류적 그런 내러티브가 되고 한국은 저거가 다 안 먹히잖아요. 지금 안 먹히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한국은 종중 종북이 강해요. 그러니까 간첩스러운 네트워크와 침투가. 그리고 그 대신에 한국은 친일파 내러티브, 친일파가 만들어서 지배해온 나라다. 우리 민족 내러티브. 김영삼이 제일 먼저 얘기했죠. 민족이 어떠한 동맹보다 우선한다. 그 다음에 안미경중 내러티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내러티브. 이런 걸로 한국은 포장이 되어 있죠. 또 한국은 김어준 레시피. 그러니까 무슨 젠더나 CRT나 기후변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헬조선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냉소하면서 종중종북, 극단적 종중종북, 극좌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 그것을 같이 믹스해 놓은 김어준 레시피. 저게 유행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더 위험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종중종북의 그 간첩스러운 침투가 강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거꾸로 저런 젠더나 CRT나 기후변화 같은 저런 악마 내러티브, 미국과 서방을 휩쓰는 악마 내러티브가 휩쓸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덜 난잡하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를 해보면 그런 그 강약점이 서로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 사회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서방의 스냅샷을 보면 제가 이제 얘기를 잘 얘기하는 게 한국은 한국 방식대로 난잡한 거고 미국이나 서방은 미국 방식대로 난잡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의 작가 롤링, J.K. 롤링 지금 절반쯤 지금 마택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서 왜 두들겨 맞았냐? 롤링이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한두 달 전에. Only women menstruate. 여자만 맨스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구분, 생물학적 양성, 그러니까 생물학적 젠더가 중요하다. 남녀라는 생물학적 젠더가 중요하다. 그 뜻이죠. 여자만 맨스예요. 트랜스는 맨스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트랜스 doesn't menstruate라고 안 그랬고 only women menstruate. 여자만 맨스합니다. 이 말했다가
두들겨 맞기 시작을 해서 원래 롤링이 좀 약간 그 고전적 페미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온건 페미니스트예요. 근데 두들겨 맞기 시작한 거예요. 요새 트랜스들은요 안 가립니다. 그 두들겨 맞으니까 옆에서 칼을 또 푹 누가 찔렀어요. 저게 CNN인가에서 그 프로그램 진행하기로 돼 있는 누군가인데 뭐라고 칼을 찔렀냐? 그 예를 들면 이제 저걸 하다 보면 그 저기 뭐죠? 그 우리가 판타지를 하다 보면 그게 어떤 현실 세계의 이미지하고 겹칠 때가 있잖아요. 현실 세계의 이미지랑 겹칠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현실 세계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반지의 제왕, 그 톨킨, 그 사람은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책이죠.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톨킨 자신이 J.J. 톨킨이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이것은 그 국가 권력의 무한 강화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체제를 비판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자신이. 그러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고요. 그 책이. 거기에 나오는 그 잠깐만요. 사루만이 그 전체주의 세력이에요. 그 모르도르 산에서 있는 그 집단이 그거 이제 전체주의 강국을 그 형상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개를 형상화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악역들은 어째 좀 발음이 아랍계 발음인 것 같고 이 훌륭한 사람들은 발음이 다 영어 발음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인종차별이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차별, 인종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톨킨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어요. 좌파하는 애들이 그런 비판을 해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판타지를 하다 보면 뭔가 다른 걸 연상시키는 그런 게 작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롤링이 이제 거블린을 등장시켜서 거블린이라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그 귀 이렇게 나오고 영화에서는 그 매브리코에 거블린이 나오는데 거블린이 그게 은행장으로 나와요. 좀 그러니까 돈벌레 은행 뱅커, 은행 경영자로 나온다고요. 돈벌레 은행 경영자로.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하냐면 봐라, 롤링은 돈벌레 은행 경영자. 그럼 그게 뭐야? 이 서양 사람들의 거기서 유대인이잖아요.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사생연에 나오는 유대인. 돈벌레 은행 경영자. 그 봐라, 롤링이 그 유대인을 거블린 같은 괴물에 비교했다. 그 못생긴. 그러니까 롤링은 반유대주의자다. 엔타이세마이트다. 이러고서 칼질해요 이제. 그 트랜스 잘못 씹었다가 골로 가게 생겼어요. 우리 해리포터가. 이게 얼마나 난잡하냐면 저 사진이 저게 뭐냐면 저 병 속에 들은 게 자기 방귀 가스입니다. 학문에서 나온. 이제 그 좀 난잡한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 이쁘장하게 생긴 저 포르노성 이제 우리식으로 한 BJ죠. 포르노성 BJ가 나 방귀 껴서 그 방귀 가스 담아서 팔게요. 한 병에 1,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200병 이상을 팔았어요. 주말에는 500불씩 받았으니까 그래서 20만 달러 이상을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300병 판 거예요. 순식간에. 그 방구로 300방을 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 여자가 이름도 까먹었는데 저 여자가 최근에 있는 사건인데 방구 많이 끼려고 콩에다가 뭐 이런 음식들 바나나에 뭐 잔뜩 좀 그러니까 소화가 속이 부글부글한 음식만 하루 종일 먹은 거예요. 돈 버는 재미에. 그랬다가 나이가 31~32살밖에 안 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갖고 응급실에 가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좀 웃기는 사건인데 방귀 팔다가 죽을 뻔한 여자죠. 근데 웃기는 사건인데 저 세태를 보면 굉장히 참 난잡하고 병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근데 거꾸로 사람들이 의외로 쿨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해리 왕자하고 메간 메간이 저거죠. 저 여자 배우 출신이죠. 여성이죠. 그 여배우 출신의 메간 부부가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CRT 얘기하고 백인 우월주의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백인들 참여해야 됩니다. 틈만 나면 기후변화 얘기하고 완전히 저 좌좀 중에서 그 좌좀 못해갖고 안달을 부리고 있는 영국 귀족들이거든요. 영국 왕실. 그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왕실 안에 직위 다 내려놓고 할리우드 가서 지금 벤처하겠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할리우드의 좌점들한테 잘 보이려니까 저런 걸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좌좀 그 무슨 기후변화를 위해서인가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CRT를 위해서인가 미국에서 이렇게 그 재단을 만들어서 모금을 했어요. 2020년에 꼴랑 6천만 원도 안 돼요, 모금액이. 2020년에 꼴랑 6천만 원도 안 돼, 5만 달러도 안 돼요. 우리 그냥 가장 작은 아스팔트 태극기 단체가 1년 내내 모아서 쓰는 돈이 1년 내내 6천만 원 훌쩍 넘죠. 영국의 저 사람이 듀크고요. 메간 그 해리스 왕자의 부인은 더치스예요. 그러니까 공작과 공작 부인이에요. 공작과 공작 부인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나서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회적 대의, 물론 그 대의라는 게 굉장히 좌좀스러운 거지만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읍니다. 실컷 떠들어서 모은 돈이 얼마냐. 꼴랑 6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모은 돈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난잡한 것 같은데 또 뭐 다른 흐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김어준 신드롬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조선 같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를 극단적으로 냉소적으로 보면서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종북 종중을 쉴드치고 껴안는 이게 이제 김어준 레시피거든요. 이 레시피를 김어준이 아니라 이재명이 갖다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의 분칠은 또 허경영 스타일로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허경영과 김어준의 짬뽕이에요. 이재명 전략은. 그렇게 해서 뭐 그게 30 몇 프로 나온다, 40% 나온다가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대로 뚜벅뚜벅 가야 됩니다. 이재명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뭐, 저기 또 옆에서 또 아주 골빈 또 무슨 브레인들은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이재명 그렇게 하니까 재미 본 것 같은데요. 후보님도 뭐 이런 그 재치와 재미를 좀 이렇게 탁 튀는 뭐 그런 톡 쏘는 뭐 하나 하셔야죠. 이러고서 함부로 지금 들이댈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힘은 상황이. 여기서 잠깐 국힘 지금 의총 어떻게 되어 있나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국힘 의총 아직도 이제 결론 안 났군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무슨 메시지를 발신한다든지 특히 저렇게 튀는 톡톡 튀는 거, 저 재미진 거, 뭐 재치스러운 거 이런 거 흉내내다간 골로 갑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분한테 받은 그 문자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뭐 이제 뭐 이준석이 충고했다나 뭐 했다나 저기 뭐야 저기 지하철역에 가서 이렇게 아침에 가서 인사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신 그럴 때냐. 정책 내놔라. 라는 그런 그 충정 어린 충고를 담은 메시지를 제가 오늘 봤어요. 그 메시지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다르게 저는 보는데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 우리가 절에 가서 혹은 삼천배를 한다. 저는 좀 약간 냉소적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효용 그 자체가 효용이 있겠냐. 3,000배에서 말 들어주신다 그러면 7,000배 하면 말 더 잘 들어주겠네. 3만 배 하면은 아주 떼돈 벌겠네. 하룻밤 기도해서 3시간 기도해서 말 들어주신다 그러면 30시간 기도하면 떼돈 벌겠네. 이거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이 깔아앉고 자기의 영혼을 깊게 들여다보고 자기 영혼과의 그 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복장이 막 터질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계속 그 절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반복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그건 나쁘지 않다. 운동 삼아서 하셔라. 안 그랬다간 속 다 뒤집어져서 지금 들어 눕게 생겼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제가 받은 문자 메시지처럼 지금 빨리 뭔가 2030에 대한 또는 국민에 대한 또 전체에 대한 국가 정상화 정책을 내놔야 돼. 빨리 내놔야 돼. 그 비전을. 그 말 맞는데 그 말이 맞다고 해서 나가서 인사한 거가 잘못됐다라고는 저는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윤 후보가 그렇게 가서 자기 마음 깔아앉히고 그래야 돼요. 그 방법이 없어요.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인간이란 동물이. 전체적으로 잠깐 복기를 해보면요. 10월 초 유리했을 때에는 지금처럼 판을 못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처럼 판을 뒤집어 엎었더라면은 저 카르텔, 다시 말하자면 조선중앙과 깡통 스타들로 만들어진 카르텔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죽이겠다고 덤볐을 거고 진짜 죽이겠다는 생사결에 들어갔으면 그 생사결은 한번 물꼬가 터지면 끝까지 간다고요. 근데 이제 2, 3개월 지나서 지금은 이제 국힘과 윤 후보가 죽을 자리에 딱 들어선 거 아니에요? 지금 죽는 자리예요. 이게 한 1개월만 빨리 죽는 자리가 왔었으면 좋았겠는데 윤 후보가 외래 뚝심이 있어서 3개월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손해보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죽을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대위를 갈아엎고 김종인이랑 빠이빠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빠이빠이 하면서 점잖게 했잖아요. 전화해서 제가 더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제도권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그 정도 해야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르텔, 조선중앙과 깡통스타들로 이루어진 카르텔은 이 유통기한이 지난 트라이앵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리스트 한편으로는 하청을 하고 저기 바이든 띄우고 카말라 해리스 띄우고 트럼프 까고 이게 글로벌리스트 하청이거든요. 그다음에 종중 타협하고 그다음에 안미경적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 노래 부르고 그 저기 조선일보 조선비즈하고 여시제하고 공동으로 그 미중 전쟁 붙었을 때 그 중국 경제가 얼마나 체질적으로 강한가 그래서 미중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거를 시리즈물로 통페이지로 해서 계속 냈었잖아요.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뭘 모른 거냐면 이미 글로벌리스트가 종중 타협을 벌였고 미중 미로를 버렸고 한반도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 사람 너희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저 트라이앵글 저 트라이앵글이 그러니까 안미경중 종중타협 글로벌리스트 하청으로 이루어진 이 트라이앵글이 이미 유통기한 끝났다는 얘기예요. 썩은 김밥 된 거예요. 삼각김밥이 썩은 김밥 된 거예요. 이 삼각김밥 위에다가 자기 아젠다 심었잖아요. 헌법을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것.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말하고도 닳도록 여의도 정치 기득권의 그 밀당 구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캐스팅 보트 갖고 다 뜯어먹겠다. 이게 이제 저 조선중앙과 저 깡통 스타들의 그 분홍빛 로망이었던 거죠. 이런 로망을 가졌기 때문에 헌법 뭐 생각 없습니다. 뭐 미국 한미 동맹이 기본이죠. 중국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요. 뭐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관계, 즉 한미일 삼각 관계를 강화해야죠. 뭐 이런 유형의 말을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야 윤석열이 너 지금 좀 떴다고 까부냐? 어디 가면 검찰총장 출신 나부랭이가 이게 뭐 이래? 하고서 지난 6개월 동안 조중동이 계속 윤을 팼어요. 사실은 계속 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윤이 지금이라도 증명해야 되는 게 뭐냐? 한미동맹, 중국 경계 이건 이제 노선으로서 증명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제가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십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리더십 증명하려면은 결국은 국힘을 장악해야 돼요. 이준석이 제거해야 되고 김종인은 제거했고
혹은 끌어안쳐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런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 나는 여기서 대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으로서 집권하고 또 퇴임 대통령이 되든 혹은 대선에서 실패해서 그냥 다시 시작해야 되든 나는 계속 내 인생 2부작은 계속 정치인이야. 늘정. 나 어디로 안 가. 너희 나 그렇게 구박하면 너희 손해봐. 내가 최고의 정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최대의 자산을 갖고 있어. 이거를 증명하고 그 필사의 각오를 보여주면은 국힘이 제압이 됩니다. 국힘이 제압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박 대통령이랑도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 안철수랑도 딜이 쳐지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는 그 첫걸음은 실력 있는 윤핵관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은 새로 탈출해서 몇 달 전에 드린 것 같은데 큰 선거일수록 소수가 뜁니다. 윤핵관이란 말 자체가 저 잘못된 말이에요. 저게 누가 만들었나? 저 이준석이 만들었나? 윤핵관들이 뛰어야 돼요. 실력 있는. 그냥이 아니라 큰 선거일수록요. 메시지, 그 다음에 뭐 조직, 그 다음에 유세 및 동선, 그 다음에 전체 기획, 뭐 이렇게 해서 한 너댓 개 분야에 사수조수 하면 그게 8명에서 10명이에요. 큰 선거일수록 그 8명, 10명이 뛰어요. 작은 선거일수록 규모가 커져요. 얼레벌레 그냥 다 모여서 세력으로 몰고 다니면 돼. 예를 들어서 뭐 기초의원 선거. 동네 사람 한 300명 몰고 다니면 거기 무슨 뭐 체제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전략 쓸 필요가 있어요. 동네 사람 한 300명 몰고 다니면 끝나지. 광역의원 선거. 한 500명 몰고 다니면 끝나지. 20만 명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울시 광역 단위 선거 그러면 딱 그 핵심 팀이 움직여야 돼요. 1000만 명 규모가 되면. 저게 대선급 선거거든요. 그래서 윤 후보는 국힘을 기강과 규율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심는다 이재명 같은 종류의 그것과 비견되는 재치와 재미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본인이 느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니까 본인이. 자, 그건 이제 뭐 윤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 해야죠. 우리는 무슨 일 해야 되냐.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운동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다른 길이 없어요. 국힘이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밑바닥서부터 다 엎어야 됩니다. www.jjd.kr 그리고 정정당당은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 참관 감시 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합니다. 무결선거 네트워크는 서울시당과 함께 지금 서울 지역에서 같이 작업을 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다른 광역도당이나 이런 쪽이랑도 같이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이 무결선거운동, 그러니까 공명선거운동에 대해서 지금 이 전체적인 큰 틀이 좀 잡혔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한 3, 4일 안에 그때 또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